영하의 날씨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겨울산의 모습을 드러낸 약초꾼. 여느 약초꾼들이 그렇듯 이들에게는 항상 뚜렷한 산행의 목적이 있다. 선생님 뭘 찾으러 가신 거죠? 지금 송담을 찾으러 갑니다. 송담을. 소나무에 붙은 담쟁이 덩굴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이제 송담이라고 하고 소나무 담쟁이 덩굴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들이 송담이라 부르는 담쟁이 덩굴은 포도과의 덩굴나무다. 줄기가 10m 이상 뻗는 것이 특징인데 돌담이나 바위 또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자란다. 약초꾼들은 그 중에서도 소나무에 붙어 자라는 담쟁이 덩굴을 찾는 것이다. 산을 오르던 이들이 어느새 발걸음을 늦춘다. 평평한 바위 위에 준비해온 음식들을 가지런히 놓는다. 항상 산에 올 적에는 약초랄까 이렇게 할 적에는 항상 갖고 산신님께 인사를 먼저 드려요. 자연은 사람에게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저 아무 탈 없이 올랐다 내려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의식이 끝난 후에야 산을 오르는 이들. 모두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디어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그런데 초반부터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얽히고 설킨 나뭇가지들이 약초꾼의 발길을 방해한다. 급경사도 예산일이다. 암바위가 있고 양지 바른 곳 이런 데를 이게 택하다 보니까 약초가 이런 데서 나거든요. 뭐 이런 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를 자주 다니고 있어요. 사람 손때를 타지 않은 험한 길을 가야 좋은 약초를 만날 수 있다. 고요한 산속의 약초꾼의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퍼질 뿐이다. 등산 경력을 믿고 초반에는 그럭저럭 체력을 발휘하던 제작진. 어느새 약초꾼들에게서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어디 잡아야 되고? 일단 카메라. 약초 산행은 등산과는 전혀 다른 실력을 요구한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 선생님 아직 멀었어요? 1시간 정도 더 가야 돼요. 예? 1시간 정도 더 가야 돼요. 1시간이요? 예. 산에 오른 지 2시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약초꾼들의 발길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험난한 산행을 굳이 한겨울에 떠나는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진다. 송담은 이맘때 채취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가야 이제 영양분이 이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겨울에 약효가 최고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이나 늦 가을쯤에 채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상의 약초를 위해서라면 이들에게 계절이나 추운 날씨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호 좀 펴봐오. 호 좀 펴. 한참 만에 배낭을 벗는다.
땀으로 젖은 얼굴이 영하의 날씨를 무색해 한다. 물 한 모금이 그야말로 달다. 아 좋다. 힘들게 힘들지만 오늘 뭐 사나이 목표로 사나이니까 약초 사나이니까 약초를 위해서 뭐 힘들어 참고 올라가야지. 정상에 오르자 발밑이 아득하다. 산 하나가 품고 있는 이로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먹을 수 있고 약으로 쓸 수 있는 식물들도 지천에 널렸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식용이나 약용 식물들을 찾기 힘들다. 직업 약초꾼들이 생겨난 이유다. 취미나 오락이 아니라 고단한 삶의 한 방편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 이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너 맞네. TV 와봐요. 예. 요게 저기 이제 송담이라 그러는 건데요. 요건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안 됐어. 저기 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조금 더 큰 걸로 해야 약성을 좀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힘들게 소나무 담쟁이 등굴을 찾았지만 금세 자리를 뜬 약초꾼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가져가지 않는다. 작은 식물들을 보호하는 미덕은 지켜야 할 산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다시 발길을 옮긴 이들. 아 여기 소나무 군락이잖아요. 아무래도 이거 성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소나무 군락이 눈앞에 펼쳐졌다. 성당이거든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보니까 소나무 담쟁이 덩굴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그러나 손도 대지 않는다. 큰 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큰 것이 힘들죠. 50년석은 무야만이 고놈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예리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핀다. 여기 이 자체가 이것도 성담이에요. 이건 한 보니까 60년, 70년 됐겠네. 아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이 소나무 있어야 되는데 아쉽네. 왜요? 일반 나무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나무 자체가. 하지만은 소나무는 뿌리서부터 잎까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주를 해가지고 소나무 있는 담쟁이만 채취하는 거예요. 담쟁이 덩굴은 여기저기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나무를 타고 올라간 수령이 오래된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매와 같은 눈으로 주변을 살피던 중 됐네. 네? 너좀 됐어. 됐어? 약초꾼의 눈에 발견된 소나무. 덩굴이 여러 개로 가지를 치면서 줄기를 따라 뻗어오른 모습이다. 한눈에도 굵기가 다른 덩굴이 보인다. 10년에서 15년 정도 됐고요. 요거는 걸려봐서 50년, 60년 된 것 같아요. 석형! 예, 담 봤어요. 예, 요쪽으로 오세요. 요쪽으로. 예. 어디? 여기에요, 여기. 어이. 좀 동료의 감탄사가 이어진다. 어우 크다. 응. 너무 많이 어우. 못하고. 그래도 대물이네. 곧바로 채취를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된다. 밧줄까지 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보니까요. 그냥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밧줄을
저 가지에 걸어갖고 이놈을 이제 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줄기가 나무를 따라 뻗어 올라가는 담쟁이 덩굴의 특성상 높이 올라가 절단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20년 경력의 약초꾼이 나무 위로 오른다. 아찔한 높이에서 아슬아슬한 작업이 이어진다. 극도의 긴장감이 흐른다. 아, 됐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잘라버려요. 예. 고개를 나듯 계속되는 작업은 그간의 경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그 목숨을 걸고 약초를 구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얻어지는 수확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 위쪽에서 절단한 줄기가 나무에서 쉽게 떨어진다. 이번에는 땅으로 뻗은 뿌리를 캐야 한다. 힘겹게 뿌리 쪽 절단까지 마친다. 보시다시피 물이 질질 나오지 않아요. 위에 물이. 네, 물이. 이게 바로 수액이에요. 수액. 단맛이 나요. 달아. 단맛. 아, 오늘 짱입니다. 짱이에요. 아, 이렇게 큰 거 보고 그러니까 이런 맛에 산행을 다니는 거예요. 예. 긴 덩굴 가지를 잘게 조각낸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 정도면 감사한 하루다. 송남이 자라면서 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자란다. 그러면 나무가 오래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소나무도 살고 우리도 좋은 약재를 가져가서 좋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한마디로. 기분 좋게 자리를 뜬다. 그렇게 소나무 군락을 지나던 중 무언가 발견했는지 걸음을 멈추고 작업이 한창이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채취하는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 식물로 얘기하면은 넉줄 고사리예요. 근데 한의학으로는 골세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위나 나무 껍질 등에 붙어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인데 약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 소나무에 또 이렇게 올라가서 이 타고 올라가서 나는 건 또 되게 귀하거든요. 요 놈이 효능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채취하는 중이에요. 요즘 같은 동절기에도 산은 많은 걸 품고 있다. 추운 날씨에 종일 산을 헤맸던 이들. 양지 바른 자리에 앉아 빵과 우유로 허기를 채운다. 겨울엔 대부분 이렇게 먹어요? 겨울에는 얼잖아요. 차갑고 그런 건 소화도 안 되고 빵은 차갑지 않으니까 갖고 다니는 거 이렇게. 그 산행하려면 좀 힘 많이 써야 되는데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유창한 말솜씨는 없어도 누구보다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들. 그 약초 캐러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캐러 오세요? 저요. 저는 진짜 마음을 비우고 산을 올라오니까 세상이 다 내 끝까지 보이거든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욕심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올라왔고 그냥 딱 하니까. 산이 품어 키운 약초꾼들은 욕심이 없다.
그저 자연의 도리에 순응할 뿐이다. 산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만큼 비어나무쌍하다. 글쎄,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것이다. 잠깐 쉬는 사이 해가 들어가고 흐려진 날씨. 그래도 강행군은 계속된다. 아, 미끄러워가지고 힘들어요. 이 낙엽 같은 게 그냥 삐끔 미끄러져가지고 저기 산행하기는 조금 역적가죠. 조금 나빠요. 수십 년 경력의 약초꾼들에게도 눈 오는 산은 치명적이다. 여기저기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나무 밟으면 미끄러진다고? 약초꾼들의 뒤를 따르던 제작진도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만다. 눈이 와도 산행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 계속해서 소나무 군락을 찾는다. 지금 현재 이 위치를 보니까요, 참나무가 많네요. 이쪽은 아니고요. 저쪽 너머 쪽으로 한 번 더 너머 쪽으로 갈 거예요. 어느새 눈발도 그치고 다시 잠잠해진 산. 그러나 눈 때문에 이미 체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 약초꾼들은 지친 표정이 역력하다.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건 안 되고.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뭐 이동하고 전화 좀 해보고 일단 하산하는 걸 하죠.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내려가자고. 조심하면서 내려가고. 산은 올라갈 때는 힘이 들고 내려갈 때는 위험하다. 젖은 낙엽 때문에 길이 미끄럽다. 돌이 많은 길 역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기라도 하면 경사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터. 게다가 주변 상황도 이들을 편하게 보내주지 않는다. 아, 돌산이니까 미끄럽죠. 우리가 얘기에는 너털지대라고 그랬죠. 비탈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벌집을 건드리거나 뱀에 물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의 연속. 사계절 험한 산골짜기와 능선을 넘나드는 약초꾼들에게 안전은 최우선이다. 한번 이쪽 와봐요. 여기. 아유, 하늘파리. 맞네. 아, 씨가 달린 거 보니까 여기 맞네. 이게 하늘탈입니다, 이게. 열매. 하산 도중 약초를 발견한 이들.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그냥 지나칠 것도 귀신같이 알아본다. 조심스럽게 뿌리 쪽을 파헤쳐보는 이들. 채취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이걸로 살살 긁어내. 앉아서. 장비도 많다. 뭐 이런 여러 데 쓸 용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연장을 최소한 5~6가지는 갖고 해요. 그러니까 연장 무게도 이제 상당하죠. 뿌리가 돌틈에 박혀 있어서 캐는 데 힘이 만만치 않게 든다. 머리 부분이 나왔어요. 머리 부분인데 이제 밑에 이제 몸체가 나올 거거든요. 준비한 도구들이 총동원된다. 뿌리를 약재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작업이 이어진다. 땅속 깊이 박힌 뿌리를 캐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쪽으로 파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좀 교대 좀 해야 되겠다. 좋은 약초를 알아보는 눈을 가질 때까지 많은 시간을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시간 몸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일. 흙으로 돼 있는 데는
1시간 정도면 그 채취가 되는데 이 바위가 있는 바위 틈에 있고 한 것들은 2시간 이상 걸려요. 돌아가며 힘을 보태면서 돌틈에 박힌 뿌리 캐길 2시간여. 슬슬 하늘타리 뿌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뿌리는 물론 열매, 씨앗까지 약용으로 사용한다는 하늘타리. 뜻밖의 소득입니다. 예,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대물이에요. 한옥타리 치고는. 하산길에 만난 선물 같은 약초다. 파헤친 자리를 원상복귀시켜 놓는 것도 약초꾼들의 몫이다. 그래야 10년 후, 아니 100년 후에도 산이 그들을 맞이해 줄 테니까 말이다. 어둠이 내려앉기 전 약초꾼들이 서둘러 산을 내려간다. 산은 이들에게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케도 하지만 뜻하지 않는 선물을 안겨주기도 한다. 발품을 팔아 얻은 약초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처럼 약술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채취해온 소나무 담쟁이 덩굴을 꺼내놓는 이들. 꽤 양이 많아 보인다. 한 10kg 내었어. 10kg. 우리 목표는 달성한 것 같네요. 이거를 제가 그날 채취한 약초는 바로바로 손질해서 보관한다고 한다. 소나무 담쟁이 덩굴은 일일이 껍질을 까야 한다. 손질을 마치고 나면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술에 담그기도 한다. 보기에도 그럴싸한 모습이다. 그리고 다른 조각들은 하나하나 잘게 썬다. 그 후 햇빛에 잘 건조시키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캐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많이 간다. 위험한 순간, 또 기쁜 순간을 함께한 동료들이 드디어 마음 놓고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 하루 동안의 시름이 절로 씻겨나간다. 그 추운 데서 떠고 산행하다 와서 이 따뜻한 걸 먹으니까 참 좋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마실 수 있는 먹기도 좋고 건강도 챙기고 내일 다시 한번 홍담 사냥을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날 다른 산의 모습을 드러낸 이들. 소나무 담쟁이 덩굴을 찾기 위해서 다시 산에 오른 것이다. 약초꾼의 예리한 눈빛이 산을 감싼다. 송담은 도대체 어디쯤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이 위치를 보니까요, 참나무가 많네요. 송담이 있는 쪽은 이쪽 골 부분 깊은데,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소나무들이 좀 재생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가 이제 송담이 재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다시 소나무 군락을 찾아 나선 길. 저마다 보호색을 입은 식물들이 즐비한 곳에서 원하는 약초를 찾는 일은 보물찾기와 같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그때 눈앞에 커다란 절벽이 나타났다. 뭐 보여요? 아, 예.
천문동 같은 것이 이런 데 잘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그렇게 들려볼까? 선뜻 절벽으로 향하는 이들. 위험을 무릅쓰고 낭떠러지 위로 올라선 발 디딜 틈 없이 아찔한 높이다. 낭떠러지 위에 서자 아래가 까마득하다. 이때 약초꾼들의 시선을 잡아 끄는 것이 있다. 아, 선생님 뭐 있나 봐요. 네, 저거 봐봐요. 하얀 게 천문동이에요. 한번 보세요. 보여요? 수많은 가지들 중 조금 흰 색깔을 띠는 게 천문동의 줄기라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위험한 데 있는데 이건 어떻게 채취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제 그 우리들이 그 도구를 갖고 다니니까 이제 그게 장비를 갖고 이제 캘 수 있는 게 이걸 확보를 해야 되죠. 채취가 가능한 장소라고 판단되자 바로 장비를 꺼낸다. 약초꾼들은 어디 이제 너무 위험하고 완벽히 이건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내려갑니다. 지형의 특성, 날씨,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어느 하나 맞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게다가 어지간한 경력을 가진 약초꾼들도 채취에 필요한 도구는 물론 안전 장비까지 갖추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욕심나는 상황이라도 바로 포기한다는 이들. 드디어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조심조심 밑으로 발걸음을 뗀다. 가슴 졸이는 시간이 계속되고 어느새 약초가 발견된 지점에 무사히 안착한 약초꾼. 연호. 좁은 바위 틈 위에 선 채 채취 작업이 시작된다. 한 발짝만 물러서면 그대로 낭떠러지다. 긴장을 놓지 않은 채 집중력을 발휘해서 채취 작업에 몰두한다. 드디어 천문동이 모습을 드러낸다. 방추형의 뿌리가 특이하다. 이것도 귀한 약초예요? 아, 이거 개예요 지금. 그리고 이 정도 담아가 긁으면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리저리 눈을 돌리다 보면 우연히 다른 약초를 발견하게 되는 묘미. 이것이 바로 산을 오르며 맛보는 또 하나의 기쁨이 아닐까. 그렇지만 약초꾼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찾고자 하는 약초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나무 담쟁이 덩굴을 찾기 위해서 산을 오른 이들도 마찬가지. 나무가 죽었네, 저거. 우리 일로 가가지고 이렇게 건너가고. 소나무 군락을 찾아도 좋은 담쟁이 덩굴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약초를 찾는 눈이 많으면 발견하기도 쉬울 터지만 약초꾼들은 입산할 때 소수의 인원을 고집한다.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송담인데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 좀 아니기 때문에 요거도 좀 두꺼운 거 조금 더 찾아볼게. 이렇게 헤매다 아무 수확물 없이 하산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그렇지만 욕심은 없다.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약초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 소나무 단내 송담이 소나무마다 전부 하나씩 차고 올라가 있어요, 번개죠. 어느새 곳곳에 소나무 담쟁이 덩굴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시 발길을 재촉한다. 약초꾼들의 촉은 동물적 본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이때 저 앞에 참 좋은 게 있네. 어디요? 저 앞에. 자석에 이끌리듯 한 곳을 향해 가는 약초꾼. 이거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건 30년, 30년은 좋게 됐고 40년 돼가는 것 같아. 이거 엄청 좋은데 이거를 채취 한번 해보자고. 형님 일로 와봐요. 여기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반가운 소리에 동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커. 채취고 이거는 채취는 거야. 산에 오른 지 6시간 만이다. 해가지고 보자마자 어떻게 채취할지 의견을 주고받는 이 이들. 정도에서 끊고 올라가는데 최대한 올라간다고 저기 주변에 밧줄을 걸 만한 가지가 없어 내린 특단의 조치. 조심하시고. 아깝다.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덩굴을 절단한다. 올라가서 작업하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힘들어 보이긴 마찬가지다. 형님 힘드시겠어요? 아유 우리 많이 하니까 있는 거. 뿌리 쪽 덩굴도 조심조심 채취하기 시작한다. 그간의 고생이 모두 잊혀지는 순간이다. 한눈에 봐도 굵기가 꽤 두꺼워 보이는 소나무 담쟁이 덩굴. 어우 대물이네 대물.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이거 성취감을 느낀다 그럴까? 오늘 목표물이 이제 이 성담이었는데 이 정도면 대물을 찾았으니까 오늘 저 목표물을 이제 한 거죠. 그게 기분 좋죠.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자르는 일까지 순식간에 마친다. 이렇게 가방 가득 약초를 채울 수 있는 날은 운이 좋은 날이다. 안 죽으니까 떠날 채비를 마치면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땅 뿌리치면서 땅도 이제 파헤치고 했으니까 원상복귀를 하고 가야죠. 그래야 그게 정석이죠. 나무를 발견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흙을 덮어주고 나서야 자리를 뜬다. 하산길, 날씨가 수상하다. 기어이 작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한다. 물을 먹은 낙엽 때문에 길이 금세 미끄러워진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러던 중 봤어요? 어디? 대물이야 대물. 일로 와 일로. 어디요? 여기. 여기 싹 하고. 오. 아 오래된 거예요. 10년 이상 된 거. 완전히 그건데 먹이네, 먹. 좋아. 야. 이들이 발견한 것은 소나무 잔나비버섯. 쎄. 아주 작품이. 주로 침엽수의 고목에서 기생하는 버섯으로 갓 지름이 50cm까지 크는 대형 버섯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채취는 뒷전이고 카메라부터 들이대는 사람들. 옛날엔 순했는데 요새는 좀 고갈돼 갖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 되는 거는. 그래서 오늘 기념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사진을 남기려고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요 정도면 좋다. 얼마나 된 거예요? 요건 10년, 한 2년? 10년 이상 됐어요. 우연히 발견했지만 자연산 소나무 잔나비 버섯은 전문 약초꾼들에게도 그리 쉽게 발견되는 약초가 아니다. 섬세한 손놀림이 이어진다. 지켜보는 이들도 긴장한 눈빛이다. 다 됐습니다. 아, 좋다. 평평한 말구평 모양의 소나무 잔나비 버섯은 주로 약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빗줄기 때문에 걱정했던 하산길에 운 좋게 좋은 약초까지 발견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쁜 하루다. 하지만 좋은 날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는 걸 알기에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간다. 며칠 후 눈이 내린 산에 나타난 이들. 겨울 한철 쉴 법도 한데 이렇게 산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름에 그 올라갔던 그 수액에, 우리는 수액이라고 하죠. 약초 거기 뿌리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될 수 있는 대로 겨울에 채취합니다. 눈 쌓인 산을 오르는 이 일은 그냥 산길을 걷는 것과는 또 다른, 아니 더한 어려움이 있다. 추위도 이들을 힘들게 하지만 길이 언 탓에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예. 아니 괜찮으세요? 내가 잘못 뛰었네요, 발을. 네, 괜찮아요. 와, 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미끄러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동안 숱하게 경험했던 산이지만 갈 때마다 다르고 볼수록 새로운 것 또한 산이다. 이 산에서 좋은 약초를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 이들은 어김없이 내일도 산으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정상에 올라 달콤한 물 한 잔 마시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는 이들에게 산은 일터이자 고된 인생의 쉼터이기 때문이다. 내 몸이 아직까지는 건강한데 오늘 못 캐면은 내일 또 있고 모레 있고 딴 건 뭐 있겠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니까 건강할 때까지는 약초 사냥을 계속 다니려고 그러는 거죠.